토마스 페인의 펜이 없었다면 조지 워싱턴의 칼은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것이다. 나중에 독립 후에 건국하고 나서 2대 대통령이 될 존 애덤스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토마스 페인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있어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한 것이죠. 토마스 페인은 영국 태생입니다. 영국에서 1737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코르셋 재단사였습니다. 13살부터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이 코르셋 재단사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이 코르셋 재단 사업이 망해버려요. 사업 실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내 집안이 담배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8 cents. 근데 담배 가게도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커리어로서는 상당히 큰 실패들을 계속해서 연이어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가졌던 직업은 무엇이었냐 하면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이 세금 징수원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처우를 개선해달라 라고 하면서 정부에 청원서를 쓰고 또 그리고 다른 동료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것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노조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징수원으로서도 결국에는 정부에서 잘립니다. No. No, but surely to dismiss me like this. Did you hear? Do not be too cast down, my friend.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토마스 페인이 하나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필력이 정말 선동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죠. 그때부터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이 사회 개선이라든가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런던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런던과 또 유럽을 오고 가고 있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토마스 페인을 만나보더니 토마스 페인, 우리 미국으로 와서 당신의 필력으로 미국의 독립 열망을 부추겨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No, sir. Surely not so 그래서 much. 토마스 페인이 큰 마음을 먹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적절한 것이 5개월 동안의 그 항해 속에서 이 토마스 페인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그때 질병이 그 배 안에서 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고 나니까 토마스 페인이 내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거의 죽은 상태로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벤자민 프랭클린의 주치의였던 그 의사가 배로 올라와서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토마스 페인을 데려다가 살려냅니다. 그렇게 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고향이기도 한 필라델피아에서 삶을 시작하는데요. 누구의 집에서 살게 되냐면은 벤자민 러쉬라는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벤자민 러쉬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독립성명서에 서명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이 결국에는 벤자민 러쉬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 매거진의 편집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짧은 책인데 바로 코먼 센스라는 책이죠. 상식이라는 책인데 바로 이 책이 미국인들의 독립 열망을 불지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1776년 1월 달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책이 50만 부가 유통이 됩니다. 50만 부. 그러니까 250만 명 중에 50만 부가 유통이 된 것이니까 모든 사람 중에 5분의 1이 이 책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 세계관에 아주 충실했던 그런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토마스 페인이 하면서 왕의 제도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을 두는 것 자체가 이교도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왕을 두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치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혁명이 성공을 하죠. 1783년에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페인이 결국에는 미국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프랑스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그 왕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열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가서 내가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이 독립의 열망을 불지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면서 인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을 썼던 목적은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내용이, 인권이라는 책의 내용이 미국에서 썼던 상식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2번밖에 없어요. 이 9만 단어에 달하는 인권이라는 책에는 성경을 인용한 것이 2번밖에 없고 신에 대한 언급도 11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마스 페인이 상당히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들을 다 빼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인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혁명과 자유는 무신론적인 자유, 그러니까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당시에 혁명가들이 단두대에 처형이 되거나 아니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토마스 페인도 마찬가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서 또 하나의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이성의 시대, Age of Reason 이라는 책인데요. 이성의 시대라는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이신론의 바이블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시대를 출간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반대를 합니다. 당신은 종교 없이 이성만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교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쓰어서 당신의 평판을 망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그 편지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고집을 부려서 이 책을 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은 나의 생각이 곧 교회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교회 또는 성경적 진리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결국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깨달은 바가 곧 진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가 미국에서 썼던 common sense, 그 상식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프랑스 혁명의 그 기질과 프랑스 혁명의 취지 그리고 그 정신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토마스 페인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그 토마스 페인이 배신을 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토마스 페인의 형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결국 이 토마스 페인이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1809년 6월 페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미국인은 불과 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예고했듯이 이 사람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1776년 미국에서는 창조주와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그러한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고 1789년 프랑스에서는 신과 종교, 교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면서 일으켰던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설파했던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의 독립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초의 자유민주 공화국을 수립했고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유민주 공화국의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고별사에서 말을 했듯이 우리는 신앙과 도덕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오래 누리지 못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인문학의 조평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